이 장면 목숨 걸고 촬영했다고 하죠. 아슬아슬 지면에 닿을 듯한 높이에서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치솟는 미 해군 전투기 슈퍼호넷. 영화 탑건 매버릭은 대역 조종사가 다신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다목적 전투기를 기동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서 관객을 화면 안에 붙잡아두죠. 세계 최강의 미 해군력을 지원하는 이 전투기가 이런 탈출 기동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건 저고도에서도 고출력을 내는 두 개의 G 엔진 덕분입니다. 바로 니콜라 테슬라를 질투한 노력파 발명왕의 회사이자 미국 정치, 금융, 산업계 굵직한 인물들과 함께 20세기를 풍미한 회사의 작품이죠. 원래 전구, 전기, 발전기, 엑스레이 기술로 시작해서 문어발식 경영의 끝을 보여주다 망할 뻔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군수, 항공 엔진 기술에선 압도적인 곳입니다. 아직도 현역인 미 공군 F-16 전투기 엔진 정비 물량의 80%, 고성능인 프렛 앤 휘트니사와 5세대 전투기 F-35 차기 엔진 경쟁을 벌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중단거리 민항기 보잉 737기, 에어버스 A320기까지 성능과 내구성, 효율까지 잡아서 터보 엔진 기술로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혹독한 구조조정 끝에 5년 만에 부활한 옛 세계 1위 기업. 이제 수주잔고만 40조씩 쌓아두고 항공우주 기술회사로 변신 중인 제너럴 일렉트릭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 탄생에 기여한 JP모건, 벤더빌트, 그리고 전후의 백색가전, 인프라 회사 영향력에 올라타서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80년대부터 2000년까지 눈부신 성장을 일군 스타 경영자 잭 웰치, 이런 인물만 기억해도 됩니다. 시총 2조 7천억 달러의 애플이 세계를 호령하기 전 2000년까지만 해도 제왕은 G였거든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131년 역사만큼 거대하고 미국의 금융 정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회사이면서 사연도 많았던 기업이에요. 세상을 떠난 잭 웰치 회장은 이제 잊혀져가는 인물이지만 당시 최연소 회장에 올라서 회사 가치를 50배가량 키웠으니까 입지전적의 인물이기도 해요. 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역시 없는 것 같아요. 본래 전구, 발전기, 터빈, 엔진 기술 혹은 가전제품 혁신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전문성과 영향력을 키워온 것이 GE의 본질이었지만 금융업에 뛰어들고 전문성 없는 미디어까지 문어발 확장한 것이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경영의 신 잭 웰치가 10년 넘게 고민하며 선별했던 후계자 제프리 이밀트는 지금의 항공, 에너지, 의료기기의 기본틀로 회사를 변화시키고 초기엔 금융사업이 기존 영역을 뛰어넘을 만큼 성과도 냈어요. 하지만 참 운도 없었고 사업의 본질을 잊은 회사에 결국 호된 시련이 찾아옵니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뒤 금융부문 부실로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 노하우도 없던 NBC 유니버설은 컴캐스트에 넘겼지만 그래도 적자를 줄이지 못해 2017년 회사를 떠나게 되죠. 이후에 난장판이 된 회사를 구원하려 이사회가 투입한 존 플래너리 전 회장은 100년 역사의 가전사업은 중국 하이얼에 회사 상징인 전구 사업도 내다 팔고 부실 계열사 정리만 하다가 쫓겨납니다. 심지어 2017년엔 워런 버핏이 그간 투자를 모두 정리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이듬해엔 1896년 창립 멤버였던 다우지수에서 퇴출되기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기 본론은 이렇게 대청소를 끝낸 자리부터 시작입니다. 회사 역사상 첫 굴러들어온 돌, 외부인 경영자 로렌스 컬프 주니어 현재 회장입니다. 지위와 사업 형태가 비슷한 다나호에서 비용 줄이고 일본 도요타식 경영 방식으로 연봉 왕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2018년 최악의 시기 한껏 몸을 낮춰서 정제소 뜨고 기도하듯이 첫 주주 서한을 썼던 레리 컬프는 전임 회장들이 남긴 흔적들을 싹 지우고 5년 만에 회사 주축을 GE 에어로스페이스, GE 버노바, GE 헬스케어 이렇게 딱 3개 축으로 갈랐습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엔진 기술과 납땜 없이 3차원 프린터처럼 재료를 쌓아서 정교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항공 우주 부문, 여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의 풍력 타워와 발전소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원조 엑스레이부터 초전도 기술을 활용한 MRI 기기 등 의료 시장 영향력을 각각 키우는 전략입니다. 이 중에서 항공 부문에 집중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가장 잘하고 가장 돈이 되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인천공항 이용객만 4배, 미국은 5년 만에 최대, 전 세계 여행객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 많은 사람을 실어보낼 비행기가 부족하다고 해요. 덕분에 항공기 만드는 회사들, 세계 최대 항공사인 보잉은 40%, 유럽 에어버스도 30%나 주가가 뛰었고 여기에 필수적인 엔진 공급 회사들 주가는 더 뛰었습니다. 올해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테슬라가 2배 뛰었는데 GE는 130% 넘게 상승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지난해까지 전체 매출액은 765억 달러, 주당 순손실은 0.05달러로 전년도 6달러가 넘던 적자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늘어나는 항공 수요 덕분에 2분기 매출이 159억 달러로 시장 예상을 넘어섰고 주당 순이익은 0.68달러, 연간 2달러대까지 회복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 항공엔진 시장은 현재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앤 휘트니, 그리고 내구성에서 압도적인 롤스로이스 3사가 나눠지고 있는데 민항기에서 보면 GE가 우위에 있습니다. GE는 프랑스 샤프란과 합작해 CF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함께 두고 있는데 전 세계에 10,000대 넘게 팔리고 지금도 성능 개량 중인 보잉의 B737 시리즈, 경쟁자인 에어버스 A320 시리즈에 모두 CFM 리프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날개를 드러낸 채 운항하는 프롭 엔진도 이 회사가 상용화에 근접했습니다. 이렇게 GE 항공 부문의 민항 부문 매출만 지난해 260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18.3%로 증가하면서 부활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메리컬프 주니어 회장이 공언한 대로 현금 흐름은 47억 5천만 달러로 작년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회사 기초 체력의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생 에너지 부문은 22억 4천만 달러 적자이고 분할한 헬스케어는 27억 달러로 영업이익이 2% 정도 줄어드는 등 아직 헤쳐가야 할 길이 먼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작년 4분기부터 깜짝 실적을 기록한 덕분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이 항공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고요. 이 정도면 GE 사명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올해 헬스케어, 내년에 에너지 부문 떼어내고 나면 GE 에어로스페이스로 아예 재탄생할 거라고 하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마친 GE를 향해 시장은 이제 또 다른 기준을 가져다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도 3곳이나 되는 등 현재 기업 가치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는 건 고려할 점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다릅니다. 미군의 차세대 전투기, 보잉과 에어버스의 민항기 개발 경쟁에 더해서 달 탐사와 우주 개발을 둔 국가 간 경쟁에서 협력해 나갈 기술 기업 중에 하나가 제너럴 일렉트릭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딱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GE, 이 항고비를 넘긴 이 회사가 미 제조업을 상징하던 과거처럼 또 한 번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